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로 몇 번 해왔던 로또 생성 시뮬레이터를 만들 건데요. 예전 영상 보시면 로또 로또 생성기를 만들었어요. 로또 생성기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어, 로또 당첨 번호와 그리고 이제 뭐 다섯 줄짜리 그 자동으로 선택된 다섯 줄짜리랑 로또 당첨 번호랑 비교해서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얘를 이제 실제 로또 상황이랑 유사하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얘기는 결국 음, 로또를 이제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고 그 판매처에 실제로 이제 로또를 구매했을 때 뭐 자동으로 구매하거나 수동으로 선택하거나 해서 구매처별로 로또 판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로또 기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당첨일이 오면 로또 번호를 뽑았을 때 어떤 샵들 어떤 판매처에서 누가 당첨이 되었고 몇 명이나 당첨이 1, 2, 3, 4, 5등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 회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결과를 리턴해주고 이제 그거를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결과로서 이제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전에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설계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로또 시뮬레이터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판매점이 있을까요? 저희 판매점을 샵이라고 해볼게요. 샵. 그러면 판매점 뭐 A, B, C 이렇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판매점이 있겠죠. 판매점들은 어떤 뭐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판매점 전화번호, 뭐 대전, 뭐 무슨 서구 어디 무슨 샵에서 뭐 1등이 나왔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정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 그리고 뭐 판매량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샵에. 그러면 이제 각 샵마다 이렇게 로또가 팔릴 거예요. 특정 이제 어떤 한 로또를 이제 펼쳐보면 얘가 이제 만약에 뭐 누군가 다섯 줄을 샀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보너스까지 일곱 개가 이렇게 반복이 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산 로또의 음, 그 로또 판매 어떤 한 건, 네, 뭐 여러 개를 살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개 덩어리를 저희가 이제 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풀마다 뭐 몇 연식이냐에 따라서 여러 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슬롯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슬롯 1이 되고 얘는 슬롯 2가 될 거고 뭐 얘는 이제 뭐 슬롯 다섯 줄 샀으면 슬롯 5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샵마다 이렇게 풀을 계속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풀을 계속 추가를 해주면 결국은 이제 전국적인 어떤 판매 결과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첨일 날 로또를 추첨을 하죠. 로또 추첨. 네.
로또를 추첨하면 이렇게 7개 번호가 나오는데 앞에 6개가 1등 번호고 제일 마지막에 뽑힌 번호가 네, 결국은 보너스가 되는 거죠. 뭐 보너스 2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이제 각자 로또 산 사람들 이제 이날만 손꼽고 있다가 이제 종이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로또를 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터는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이 로또 번호를 로또와 풀을 비교해 가지고 번호를 이제 최종적으로 1등 당첨 번호부터 5등까지 뽑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터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어떤 전지전능한 로또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로또 시뮬레이터가 하는 것들을 한번 기술을 해볼게요. 일단은 매주마다 이제 로또 추첨이 이루어지니까 이 회를 이제 저희는 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 회마다 풀, 그러니까 로또를 산 것들, 풀과 로또, 당첨번호, 로또를 초기화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 회마다의 풀과 로또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낭비이다 보니까 각 회마다 풀과 로또는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 회가 지나가고 나면 얘를 이제 초기화하고 대신 각 회의 어떤 당첨번호만 이제 보유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록만 남기고 그리고 매회 초기화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풀이 뭐였냐면 얘를 이제 어떤 한 개인이 구매한 어떤 로또 로또 어떤 뽑은 종이 그걸 이제 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풀이 이제 하나씩 추가되는 형태죠. 물론 이제 전국 단위로 하면은 뭐 몇만 장, 몇백만 장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살 수 있는 로또 개수에는 제한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각 풀들, 이 로또를 사는 거는 풀은 특정 판매처, 샵에서 구매한다. 물론 이제 온라인도 있지만 일단 온라인도 특정 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샵은 주소, 전화번호, 뭐 그리고 풀은 이제 구매자 번호. 사실 이제 구매자 번호는 없죠. 이건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구매자 번호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구매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동 및 자동 선택 가능. 단 최대 구매량 이하.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구매를 하면 시뮬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터 자체를 이제 복권 공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택공사? 이걸 뭐라고 하죠? 기금. 복권 기금이 적립이 되죠. 그리고 판매처. 샵에서는 판매 수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풀이 생성된 이후에는 대망의 로또 당첨번호 추첨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뮬레이터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적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각 풀마다 당첨
등수 확인 및 당첨자 기록. 뭐 필요하면 이제 출력. 이번에는 뭐 1등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샵, 풀, 슬롯, 로또, 시뮬레이터, 뭐 턴, 뭐 기금, 뭐 자동이냐 수동이냐, 뭐 최대 구매량, 뭐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돼서 프로그래밍의 요소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바로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얘를 이제 실제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로또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할 텐데요. 제가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객체지향을 잘 설계하기 위한 툴이 있는데, UML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그 UML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간단하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말 그대로 클래스의 형태를 그리고 그 클래스 간의 관계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클래스에 A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클래스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성 요소 중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행동. 그래서 뭐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건 이제 접근 제한자를 나타내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해서 그냥 퍼블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게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웨이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속성과 행동을 나누기 위해서 칸을 이렇게 한 칸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add we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밑에 있는 얘는 이제 메서드가 되겠죠. 메서드고 얘는 이제 프로퍼티 혹은 어트리뷰트가 되는 거고요. 이 클래스 A와 근데 이제 클래스 하나만 그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클래스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여기는 뭐 네임, 뭐 그리팅 이런 식으로 함수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A와 B, 그리고 이제 클래스 A와 B가 만약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뭐 상속이면 이런 식으로 뭐 애그리게이션이면 이렇게 마름모, 컴포지션이면 이렇게 채워놓고 뭐 두 개 클래스, 그리고 이제 이쪽 특히나 이제 이런 어그리게이션이나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카디널러티라고 해가지고 1대1인지 1대 n인지 이런 것도 이제 숫자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더 응용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는 클래스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 사이 어떤 관계를 이제 선으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만 쓰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시뮬레이터, 로또 시뮬레이터를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자동으로 로또 번호를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또 제너레이터와
풀 제너레이터, 특히 오토인 경우에. 그래서 로또 제너레이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당첨번호 이제 추출기죠.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어떤 로또 번호가 있을 거고요. 1에서 46까지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짠 로또 번호 뽑아라 그러면 제너레이트 로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펑션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클래스고 위에는 속성, 밑에는 함수.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만드는 랜덤은 사실 엄밀한 의미의 랜덤이 되지가 않고 이제 파이썬 함수를 사용하는 건 슈도 랜덤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나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로또를 랜덤하게 생성시키는 클래스를 따로 뽑으려고 해요. 걔를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해볼게요. 예. 얘는 어떤 뭐 기능만 하는 어떤 함수라고 하면 셔플이라고 하는 셔플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왔을 때 잘 섞어주는 그런 이제 함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로또 제너레이터가 랜덤 제너레이터의 이 셔플 리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랜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로또를 이제 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풀 제너레이터가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풀 제너레이터가 풀 리스트를 가질 수도 있고 로또 시뮬레이터가 풀 리스트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로또 시뮬레이터가 풀 제너레이터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 리스트를 그러니까 각각의 풀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풀 리스트를 풀 제너레이터가 가진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함수는 이제 어떤 게 있냐? 풀 제너레이터는 각 텀마다 풀이 초기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nitialize 풀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로또 그 종이를 구매하게 되는 행위를 add 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add 풀이라는 거는 풀 리스트에 추가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씩. 근데 이제 add 풀을 할 때 좀 자유도가 있어요. 어떤 자유도가 있냐면 나는 자동으로 몇 줄 사고 오토 카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얘 매뉴얼이죠. 매뉴얼 CNT 자동 수동을 막 섞어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가 주는 시그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풀이 다 생성되고 난 다음에 로또 시뮬레이터가 승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를 이제 전달해주는 get winner 승자를 가져오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제너레이션 할 때 랜덤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add 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속성이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max 슬롯 넘버 해서 위에 보시면 이거죠. 최대 구매량 이하 풀을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뭐 몇백 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안 되니까 최대 구매 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맥스 슬롯 넘버라고 이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러면 이제 로또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성할 준비가 얼추 됐네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로또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이죠.
로또 시뮬레이터는 로또 제너레이터, 이 당첨 번호 제너레이터와 풀 제너레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또 젠 그리고 풀젠 풀젠 그리고 현재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번 주인지 저번 주인지 저저번 주인지, 그러니까 이번 주 걸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주는 아카이브 해가지고, 아카이브 한다는 건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아카이빙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고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초기화시키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턴이라는 게 필요해요. 회죠, 회. 요런 이제 속성들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판매처에서 로또를 사게 되면 그게 이제 판매처의 수수료로 일부 나가고 그 전체 기금, 밸런스라고 할게요. 기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제가 이제 위에 설명했지만 이 매회 풀마다 로또를 초기화한다고 했는데, 초기화할 때 다 지우면 안 되고 승자 적어도 이제 1등에서 5등 정도의 기록과 각 그 로또 풀이 어느 샵에서 이제 구매되었는지 하는 최소한의 정보는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턴 리코드라고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다가 계속 수정이 돼요.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얘는 왜 집어넣었지? 이걸 계속 그리고 그리다 보면 계속 이제 글 수정하듯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거대한 어떤 클래스로 놔두고, 얘가 이제 클래스명이고요. 얘 속성이고, 그럼 이제 함수가 필요하죠. 자, 매 회마다 초기화된다 그랬으니까 initialize turn. 네, 시뮬레이터는 매 회마다 초기화돼야 돼요. 그걸 이제 initialize turn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가 전지전능한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로또를 구매할 때는 그냥 개개인이 구입을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주에 토요일 8시가 되면 그냥 당첨을 하는 형태인데, 로또 시뮬레이터는 이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얘를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구매 행위를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이 각각의 로또 그 구매를 실질적으로 관장해야 되죠. 그게 이제 제너레이터 풀이래요. 제너레이트 풀. 그래서 풀을 생성해야 돼요.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함수가 될 거예요. 이 풀을 얼마나 잘 생성을 해놓느냐. 적절한 구조로 메모리로 생성을 해놓느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제너레이트 로또. 이거는 지난 로또 생성기에서 했던 거랑 뭐 유사하죠. 당첨번호 그냥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네, 얘도 이제 로또 시뮬레이터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실은 로또 당첨번호 확인하고 당첨번호 확인 안 하면 아무리 1등이어도 그냥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뮬레이터니까 얘가 이제 당첨자를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et winner. 이 get winner는 여기 풀 제너레이트 했는 get winner로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기금에 관련된 거. 그래서 뭐 increase profit, 이거는 되게 그냥 추상적인 지금 함수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리고 get winner를 하고 나면 당첨자들한테 기금 밸런스를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distribute,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제 빠지겠죠, 기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아카이빙 한다 그랬죠. 레코드 턴. 그러니까
각 회 당첨자들을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 이거 이제 레코드 턴에서 이제 담당하게 되겠죠. 이게 실제로는 구체적인 어떤 구현은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로또 제너레이터는 로또 시뮬레이터는 로또 제너레이터와 풀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이제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어떤 이런 어그리게이션 1대1, 얘는 얘를 가지고 있는 1대1, 이런 어그리게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풀이라는 거는 약간 좀 복잡한 요소예요. 말로 했을 때는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로또 한 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종이 하나에 몇 회, 이런 종이 하나에 땡땡땡 회, 어디 판매처 하고 1, 주, 2, 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어떤 QR코드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종이 하나가 이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가지고 그냥 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몇 연식이냐에 따라서 여러 개 이제 번호가 여러 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롯이라는 것들을 이제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슬롯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풀. 일단 풀은 판매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샵 아이디. 네. 그리고 슬롯 리스트. 네. 슬롯이라는 거는 한 줄을 말하는 건데, 보통 한 사람이 한 줄만 하진 않기 때문에 슬롯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실질적인 현실 세계의 객체가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하기 편한 어떤 방편인데, 여기에 당첨자가 있냐 이 풀에, 이거는 이제 성능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뮬레이터에서 몇백만 개 이상의 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당첨자 번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5등 이내에 당첨이 없는 번호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런 번호들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당첨자가 있니 없니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걔를 이제 위너 이그지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당연히 불린 타입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get winner.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관건입니다. 얘를 이제 한 방에 가져와야 되냐,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한두 차례 정도 나눠서, 두 차례 정도 나눠서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 풀은 풀 제너레이터가 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종속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얘를 이제 두꺼운 마름모로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n대 1의 관계죠. 이 풀 리스트가 풀을 복수기에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풀은 또 뭐를 복수기에 가지고 있나요? 네. 슬롯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슬롯을 복수기에 가지고 있죠. 슬롯. 그럼 각 슬롯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각 슬롯은 1등 당첨 번호, 얘를 이제 퍼스트 넘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너스 번호, 보너스 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슬롯이 1등에서 5등 당첨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슬롯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결국은 이제 위너 당첨자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좀 제일 애매한 부분이 샵인데요. 샵은 사실 객체로 표현해도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샵은 판매처가 되는데 판매처는 이 로또 당첨 번호랑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관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샵이 이제 고유 번호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당첨 이번에 서울 상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제 완전 난리 나죠. 벤츠 몰리고 전화번호 이런 정보는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매 회마다 로또 매 회마다 그 샵에서 판매한 수량이 있을 거예요. 세일즈 퍼 턴, 세일즈 카운트 퍼 턴. 그리고 그 풀이 판매가 되면 카운트를 증가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 회가 이제 초과되면 이니셜라이즈 이런 것들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보니까 풀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얘는 기록이 안 되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의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매자 펄체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구매자 번호를 넣을게. 이 번호가 뭐 휴대폰 번호가 돼야 될지 아니면 일련 번호가 돼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QR 코드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크게 로또 시뮬레이터, 로또 제너레이터, 풀 제너레이터, 풀, 슬롯, 샵 정도 되는 클래스들을 생성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풀 함수, 그리고 이 get 위너나 calc 위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 그리고 이 add 풀 이런 쪽 함수에 신경 써가지고 이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현 단계,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구현 단계로 넘어가서 짜주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로또 시뮬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뭔지 컨셉을 한번 기술해 봤고요. 그 컨셉대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컨셉 설계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컨셉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로또 시뮬레이터를 구현을 해볼 건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